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 마지막 주죠. 5월 28일과 5월 29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요일 날 YTN 배가 있죠. YTN 배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뭘 준비하는 경주인지. 자, 오늘 그 편성을 보면 이제 경주가 두 개의 경주가 깨지면서 토요일 8경주하고 9경주, 3군 경주와 2군 경주가 깨지면서 지금 분할 경주가 너무 많습니다. 뭐 혼합 4등급도 분할했고 5등급 분할, 6등급도 분할 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좀 아주 전체적으로 좀 분석하기 까다로운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좀 어려운 경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좀 욕심이 나는 경주는 있어요. 욕심이 좀 나는 경주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 9시쯤부터 좀 저희 집 부근엔 좀 비가 많이 왔었는데 많이 왔어요. 1시간 이상을 왔는데 빗줄기도 좀 굵었고요. 근데 목요일 새벽에 나가 보니까 좀 거무틱틱해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어요. 수분이 아주 이렇게 짜작짜작한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모래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좀 물기가 있는 그런 거무틱틱한 그런 거무틱틱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조교하는 과정에서 해가 뜨면서 해가 보통 5시 반 조금 넘으면 뜨죠. 근데 이제 한 7, 8시쯤 되니까 이게 말라요. 빨리 말르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서 몰랐는데, 제가 왜 거기에 좀 신경을 썼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주로가 무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웠다,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그러니까 비가 와서 어떻게 좀 변할까.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동안 계속 흘러왔던 그런 예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좀 이렇게 세심하게 봤는데, 근데 뭐 주로도 주로지만 말들이 그 목요일날 보통 숫보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뭐 절정의 탄력이라 할까요? 어떤 말이든 간에, 그러니까 국내산 육군이든 상위군이든 모두 할 것 없이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절정의 탄력을 못 내더라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는 아직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 완전히 바뀌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과천에 있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 많이 안 왔대요. 근데 저희 집 부근에는 비가 좀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지역마다 조금 뭐 이렇게 가까워요. 저희 집하고 차로 뭐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도 뭐 저기 좀 강 건너 사시는 분은 비가 좀 양이 그렇게 많이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마 이제 과천 쪽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자, 아무튼 어떤 그 초반 경주는 어차피 육군 경주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잘 판단하시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고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주중에 그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복기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지막 주부터 2살짜리 경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33조의 말이 8마리가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33조 말이 목요일날 조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7마리가 되잖아요. 그 7마리면 편성이 안 돼요. 맥시멈이 8마리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다른 마방에서 하나가 이제 갑자기 이제 출전을 의사를 했어요. 월요일까지 안 하다가. 그게 이제 50조 말입니다. 이제 화이트 넘버원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편성이 되면서 2살짜리 편성이 되면서 요 경주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요 경주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로를 목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 조교를 보면서 주로를 좀 이렇게
신경을 그냥 온통 거기다 신경을 쓰고 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배당이 나와주겠다. 주로가 이제 이전에 어떤 지난주까지 같은 그런 흐름이라면 그런 주로라면 좀 배당이 나와주겠다 싶어서 좀 유심히 봤는데 또 출전 주수가 2마리가 안 나오면서 33조 말하고 10조 말이 안 나오면서 좀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좀 인사말이 좀 길었고요. 바로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8일 첫 경주입니다. 토요일 첫 경주. 이게 이제 2세마 경주입니다. 8마리 출전해 있는데, 이제 그 10조 말이 뭐죠? 스마티 파이터가, 출전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33조의 원평 킬러가 취소가 됐고요. 이게 아까 출전을 취소했고요. 이 두마필까지 해가지고 8마리가 딱 채워졌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누구죠? 원평 킬러는 목요일날 빨간판 달고, 나왔는데 발전순만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발전순만. 그래서 제가 이제, 깨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0조 말이 오히려 목요일날 조교를 하고 안 나오고, 반면 여기 이제 화이트 넘버원이, 출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축이 서 있지 않습니까? 8번, 라이언 헤드가 서 있는데, 이 10조 말이 나오면 인기 2위예요. 얘가, 왜냐하면 기록면에서 1분 3초 9를 뛰었고요. 라이언 헤드가 1분 2초 8을 뛰었어요. 그 기록면으로 이제 예상가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록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주가 만약에 그리고 1200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1000m에도 주로만 조금만 지난번만 같아라,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여기 이제 2번 너트 플레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 파이터가 나왔다면 너트 플레이가 인기가 좀 처지겠죠. 그래서 얘를 좀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49조에서 강력한 지금과 A1 스타가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있는데, 이 강력한 지금이라는 마필이 보면 좀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발주 후에 이제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사행을 하고 이제 따라가기 좀 급급했던 그런 모습인데, 저거 발주만 되면은, 그 무리 속에 들어가요. 꼬리, 8마리니까 꼬발이 따라가도 8번째구나. 그럼 라스트에서 탄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1200 같으면 무조건 올라오는 거죠. 1000m라도 주로가 무거우면 올라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주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너트 플레이도 이제 직선 중반 이후에 이제 탄력을 내죠. 이제 그런 것. 근데 얘가 뭐 순발력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여기 뭐 다 뭐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니까 느린 흐름에 사정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구죠? 강력한 지금과 너트 플레이 이쪽으로 가면 스마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나트의 걸음이 없었거든요. 1분 3초 9에 거의 걷다시피 했어요. 걷다시피 해가지고 두마필을 좀 공략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걔가 빠지면서 이 경주는 메리트가 완전히 없게 됐어요. 그래서 뭐 공략에 어떤 그런 메리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너트 플레이나 강력한 지금이 뒤에서 오는 반면 이 원더풀 카로가 이제 앞선에 붙어가요. 체구가 조금 작은데 상당히 근성이 좋더라고요. 유연하고 몸이 유연해요. 그러니까 유연한 데다가 뛰려고 하는 그런 근성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행심사에서 좀 무너지더라고요. 라스트에 탄력이 없는데 조교 대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8번이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고 8번, 7번이 이렇게 두 마필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주는 어차피 7번도 데려가야 되고 2번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뚜렷한 축마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스마트 파이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공략에 어떤 가치는 없습니다. 8번 축으로 2번, 7번 이렇게 두 마필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트 플레이라는 마필하고 이제 강력한 지금이 만약에 주로가 무거웠다면 이런 마필들을,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뒷심이 없기 때문에 좀 부러뜨리고 가면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필들이 좀 출전이 안 되고 안 됐다, 안 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메리트 없습니다. 유경주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후반부에 가서 좀 조교가 좀 괜찮은 마필들이 뭐 두세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리 좀 세심하게 좀 살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3세 이하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2번 월드참입니다. 월드참을 축으로 해서 이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후차권이 난해해요. 8번 금성 크라운. 앞쪽에는 뭐가 있나요? 1번, 3번은 아니고. 근데 이 금성 크라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훈련량이 상당히 많죠. 뭐 지난주에도 출전하려다가 안 했고 또 이제 딜레이를 시키는데 우전지 파행이에요. 우전지 파행이 있어서 조교 강도를 높이지를 못했어요. 500kg짜리인데 뭐 뛴 거 봐도 그렇고 뒷심이 없더라고요. 뭐 이거 뭐 선행 가나요 여기서? 선행을 못 가죠? 예, 선행을 못 갑니다. 뭐 10번, 2번 뭐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좀 가긴 좀 어렵고. 4번, 그러니까 2번 월드참이요. 이 2번 월드참이, 아까 일경주의 그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왜 비교를 하냐면, 얘는 3세마예요. 걔네들은 2세마인데. 근데 이 월드참이라는 마필이, 저는 처음에 하는 짓을 보니까 완전히 애기더라고요, 애기.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얘. 근데, 마방에 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좀 혹사시킬까봐 좀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요. 그 빛나는 질주나 이런 마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이 월드참의 어떤 그걸 보면, 주행 자세나 뭐 이런 것들, 주행 심사, 뭐 주행 훈련,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잠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23조에 좋은 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어떤 뭐랄까, 이제 그 몸의 놀림, 발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특별하게 하자만 없고, 그 다음에 모래에 대한 적응, 또 몸싸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경험을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이제 발씀이나 이제 몸이 경직된 몸,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교나 주행심사를 보면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적응은 이제 모래 적응과 이제 무리 속에서 이제 나가서 이기는 거, 근성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마필이 어떤 앞날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메이징 나오는데 얘도 지금 월드참 못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파행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파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저러면 안 돼. 그러고 딱 그냥 닫아버려요. 그냥 뭐, 잘 안 쳐다보게 되는데, 오늘 이 구보를 하는데 보니까 몸이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날인가? 마지막에 이제 모랑 동반 스포를 했죠. 라운더 골드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역시 이제 아파도 얘네들은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뛰라고 하니까 뛰는데,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죠. 그 뛸 때 보면 아픈 상황에서도 분명히 아플 텐데,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뭐 다 낫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발 쓰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근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다 500kg짜리가 그런 걸 갖고 있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단지 제가 우려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부상이 이제 아직 얼마인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주 뭐 자세하게는 모를 겁니다. 이제 파행기가 있다. 뭐 이 정도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좀 불편해 하는구나. 걷는 게. 이 정도인데 그게 얼마만큼의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요인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배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라면, 월드참처럼 정상적이라면 인정을 해버리죠. 근데 다 좋지만 그런 어떤 부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못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마필을 다 가져가야 돼요. 가기망고당 이거 선행 외곽에 있죠. 지난번 뛴 거 걸음이 있기 때문에 뭐 라스트에 걸음이 없어요. 얘도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삐딱하게 좀 자세가 아직 삐딱하죠. 어리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좀 자세가 삐딱한데 뭐 지난번 뛴 걸음이 있고 그것도 이제 건조주로 해서 그렇고 이 경부대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가기망고당이 무너진다면 기록면에서는 뒤지지만 뒷심이 나중에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바닥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래에 대해서 민감하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몸의 놀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 변화될 소지는 충분히 있는 마필이죠. 등치도 있고 또 몸싸움만 하면은 분명히 몸싸움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떤 사정권 안에 들어갈 거라고요.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이겨내면은 이제 크게 성장을 하는 거고 못 이겨내면은 이제 도태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무너져 주기 때문에 뒤에 있어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 이제 7번 데이블 K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게 무서우면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모래 맞고 완전히 난리를 쳤어요. 1분 7초예요. 근데 지난번 두 번째 주행심사 어때요? 김용균 기수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몇 번이죠? 10번이요? 10번에서 외곽으로 밀고 나와요. 모래 안 맞춰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제 김용균 기수가 그걸 알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고 나올 거라고 그러면 앞에 가는 마필들이 지금 불편해요. 2번 그 월드참이나 10번 이제 백두민 이런 것들이 앞에 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2번이 앞에 가면 얘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못할 거라고요. 월등하게 빠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순발력을 갖고 밀고 나갔단 그건 죽으러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기본적으로 월드참이 나가고 있는데 기본 순발력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늦은 순발력을 갖고 쫓아나간다는 거는 나 모래 안 맞추기 위해서 쫓아나간다는 거는 그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나 옆에 가서 모래만 안 맞힐게 이렇게 붙어갈 수는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는 빼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얘기만 하는 이유는 그건 죽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만에 하나를 이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데이블 케이렐 마필이 그렇게 힘을 쓰고 갔을 때 그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전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과연 데이블 K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은 버텨내기 좀 힘들기 때문에 배팅이 좀 안 되는 거죠. 이 경주는. 그래서 2번 축을 해서 이제 4번도 그렇고 불안하죠. 뭐 8번, 6번도 뒤에서 오죠. 가기만고당 이거 뭐 라스트 좀 걸음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배팅을 하면은 축을 세운다 그래도 분산 배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하는 3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국내산 육군.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경주들이, 그러니까 분산 배팅을 해가지고 나는 맞춰야겠다. 뭐 환수가 필요 없다. 맞춰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얘기는 어느 정도라도 이제 환수를 내려면은 어디에다가 주력을 하고 방어를 하는 그런 배팅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다 주력을 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분산 배팅 하면 되죠. 축을 세워놓고 이건 정말 빠질 수 없는 축이야. 분산 배팅해. 근데 여러분들 축이 있기 때문에 배당판 보세요. 메리트가 없어요. 다 뽕뽕뽕뽕 어디에 주력을 해도 정말 큰 돈을 배팅하지 않기 전에는 어떤 환수가 안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에다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을 바친다? 그러면 또 그 들어간 돈만큼 또 본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적은 배당에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적은 배당에다 큰 돈을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환수가 안 나오는 경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방으로 가서 환수가 안 나오는 경주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3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9번 은혜 레코드가 있습니다. 왜 은혜 레코드를 지정을 하냐면, 얘도 아직 보면 좀 그 단점도 있고, 아직 어리숙해요. 어린 티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걸 보십시오. 데뷔 전부터 해서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잠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항상 그 눈여겨 두십시오. 덩치가 이제 걸음이 아직 느린 단점은 있어요. 500kg짜리 큰 데다가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걸음이 느린데 다른 건 다 좋아요. 유연하고 발 쓰는 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답보도 잘해요. 발바꿈도 잘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이제 8번 떠오르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는 이런 경주에서 지난 경주에 이제 한번 입상했습니다. 이런 경주까지 입상은 되지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육군에서 선행 가서 그냥 어부지리 입상하면 같은 맥락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면 다습 13% 주로 해서 나치에서 안으로 막 기대고 막 거기다 임다빈 기수가 이 말은 또 서두르더라고요. 막 두들겨 패는데 안으로 기대고 있는데 두들겨 패요. 거기다가 얘가 키가 커서 자세가 높아요. 발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잠재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은혜 레코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필 안 믿습니다. 이런 경주에서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받쳐두고 가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어떤 축만 잘 세우면 배팅의 메리트는 있어요. 왜냐면 기본권으로 8번 떠오르다에다가 방어를 해두고 다른 마필을 찾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마필이 없어요. 이거 뭐 누구요? 청산영웅이요? 이거 뭐 인기권에 있잖아요. 패당 없죠. 근데 저 말도 420kg인데 상당히 느리거든요. 420kg짜리 치고 발이 빨라야 되는데 가벼우니까 경량급이니까 발이 빨라야 되는데 절대 안 빨라요. 채공이 많아요. 거기다 에코존 지금 컨디션 아니죠. 이 원평킨 이거 제가 믿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박태정 기수 타고 1번 달 때 1번 게이트에 뭐 이거 선행 못 가도 최적의 그때도 못 왔어요. 얘 이거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말이 불량주로 해서 그냥 이거 주로 2점이에요. 앞에 바닥 붙어. 지난번에 제가 또 믿지 말라 그랬죠. 인기 1일 때. 힘마필은 못 믿어요. 못 믿는 말입니다. 못 믿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면 2번 새로운 빛깔이 지금 발주 연습을 4번인가 했어요. 하여튼간 뭐 이번 주인가 지난주부터 보면은 4번인가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걸 보니까 라스트가 없더라고. 무슨 이상한 마필에게 지던데 에코젠에게 져요. 예, 이 12번 에코젠에게 져요. 근데 이제 이 경주에서 김기배 기수가 아마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월등하진 않더라도 일단은 밀어서 붙여볼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쓸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발씀을 갖고 있어요. 발씀, 발이 높아요. 그렇게 무리해서 갔을 때는 이런 높은 발이 힘을 더 쓰게 한다 그랬죠. 남들보다 배는 더 쓰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리한 전개는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순발력이 기본적으로 빠르면은 괜찮아요. 근데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선행을 가려면 그러면 그만큼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높은 발이 얘한테 그런 데미지를 엎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MJ 스톰입니다. 얘가 지금 빨라요. 안쪽에 이제 1번 슈퍼파크 빼놓고 빨라요. 근데 이 마필이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기대하고 이런 경주는 조금 축이 있기 때문에 또 인기 2권이 다 불안하죠. 청산영웅이나 떠오르다 이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행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뒤에서 오르는 말들이 이게 월등한 말들이 아니거든요. 안으로 기댄다거나 채공이 있거나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들, 선행 가는 마필이 마필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1경주, 2경주가 기록을 보세요. 라스트에서 어떻게 뭐 근데 2살짜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라스트 걸음은 없을 겁니다. 전체적인 기록도 좋지만 일단 라스트의 활용 타임만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딱 나오죠. 예.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 선행 가는 마필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왜? 예. 인기 2위권이 취임마들이 조금 불안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경주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띄기에는 그냥 이 뭐 에너자이저하고 뭐 아이스타, BJ 스톰, 뭐 플라이스타, 뭐 이런 플라이스타 이런 마필들을 좀 저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 플라이스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마필은 이길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만식 기수가 2차 올 때 선행 외곽에서 선행 외곽에서 들어왔어요.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는 불량주로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원평 뭐죠? 바깥으로 사양하는 모래에 맞고 바깥으로 사양해서 제재받은 마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실전에서. 근데 아주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은 아니지만, 특히 경험이 적은 마필들에서는 바깥으로 사행하는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사행하려고 하는 마필들, 사행하는 마필들. 이게 다 모래 맞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플라이스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래를 맞으면은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뭐 벤츠나 뭐 이런 차 많이 비교해 드리는데, 앞에 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말이 뛸 때 보면은, 모래를 안 맞으면 이게 불량주로나 이런 거 보면 쫙 밑으로 깔려서 가요. 근데 모래를 이 보통 줄에서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중 이렇게 뛰어요. 그냥 힘이 얼마나 들겠냐고요. 여러분들 차도 이렇게 보면은 시동 꺼일 때 보면 울컥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만약에 쫙 나가면, 가속이 붙어서 쫙 나가면은 부드럽게 얼마나 잘 가겠어요. 근데 얘는 울컥 이렇게 모래 맞고 고개 쳐들고 이렇게 발로만 뛰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안 되는 거야, 안에 갇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그 인사 말씀에서 주로를 장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마필들 지금 안에 갇혀요. 이경주가 무척 빠릅니다. 지금 얘보다 느린 마필이 1번, 10번 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등치가 크고 좀 채공이 있는 그런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래 맞아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고요? 방법은 그냥 뒤로 가는 방법이에요. 뒤로 가서 좀 있으면 나오는 거 누구죠? 이혁 기수가 지난번에 취입한 그런 식의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모를 해야 돼요. 선행을 가든지 모래를 안 맞추려면, 아니면 모래를 맞고 제가 말씀드린 꽉 힘으로 안배를 해줘야 된다. 근데 박태준 기수 성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타입은. 제가 지난주에도 두선 장군 같은 경우 이 기수가 타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고삐가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장치열 기수랑 비교하면 장치열 기수는 고삐가 짧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대해서 이 마필은 자기가 여러 번 타봤기 때문에 이렇게 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타는 기수나 한두 번 타가지고 그냥 터울 있게 뭐 한 6개월 전에 한번 타보고 6개월 후에 한번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 그 마필을 알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박태준 기수는 일단 몰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 마필은 주폭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두 번만 몰면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와. 4차 왔어요. 결국에는. 그만큼 잘 뛴 거죠. 그냥 이 말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박태준 기수가 말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은 보면은 정말 딱 붙잡고 나오잖아요. 완전히 처음부터 취입할 생각으로 타요. 근데 기본적으로 박태준 기수는 일단 자리 잡기 위해서,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자리 잡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은 몰고 나간다고. 근데 두 번, 세 번 몰아서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조선장군이나 저런 마필, 등치 크고 채공 있는 마필들, 힘을 한 번, 두 번 쓰면, 제가 그랬잖아요. 두 번, 세 번 몰면은 라스트에서 그게 6번, 10번으로 힘이 줄어든다니까요. 떨어진다니까요, 빨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BJ 스톰도 지난번에 탱자랑 뛰었어요. 선행 외곽, 체인저랑 뛰었어요, 체인저. 근데 그 체인저 이기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죠? 라스트에서 들어가면서 머리차과 목차로 이제 이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BJ 스톰이라는 마필이 기본은 있어요. 기본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다 좋아요. 약간 그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 정도는 딱딱한 거 아니에요. 반면 다른 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게 체인저가 선행을 가면서 도주를 했죠. 도주를 하고
얘가 이제 그걸 따라잡는데 정말 그 다비드 기술가 그 여유 있게 타더라고요. 저만큼 도망가면 웬만한 한국 기술 같으면 몰고 따라가요. 근데 안 몰고 따라가잖아요. 자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라스트에서 임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기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이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체인저가 약한 마일이잖아요. 선행 마일, 그 뻣뻣하고 막 그런 말. 근데 이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나머지 체인저를 빼고 얘기를 하면 주행 자세나 뭐든지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가 무거워서 이기는 과정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있는 마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주에서 만약에 이제 둘러싸이고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체인저가 절로 도망갔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맞는 거리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날아와서 우리 총알이 쫙 날아갔을 때 떨어지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시점. 똑같은 거죠. 모래도 세게 날아갈 때 떨어질 때 약하게 맞으면 그거 말한테 데미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래 날아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렸죠. 이 손가락이 펴져요. 모래가 날아오면 이 고삐를 쥐고 있는 손가락이 딱 이렇게 펴져요. 모래가 이렇게 뭉친 무리가 날아오면 정말 따갑습니다. 얼굴 같은 데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는 여자들 스타킹 있지 않습니까? 쓰고 얼굴에다 가리고 헬멧 쓰고 그래요. 그 스타킹을 눈만 이렇게 뚱 뚫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이 기술 피부 보면은 정말 거칠거칠해요. 모래를 하도 맞아가지고. 그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눈에서 모래 나오고 뭐 귀에서 모래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특수험 시절 때는 모래 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런 알맹이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아주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겨울에 한 번씩 날라오면은 그냥 손가락이 쫙쫙 펴져요. 막 얼마나 아픈데요. 뭔 얘기하다 그렇게 갔죠? 예.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에너자이저입니다. 이게 얘가 여기서 선행을 쉽게 가야 되는데 이게 선행을 쉽게 못 가요. 지난번에 공백기 갖고도 나오면서 제가 선행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됩니다. 입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컨디션이 더 좋아진데도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쉽게 가야 되는데 쉽게 못 가요. 거기다가 주로가 무거워요. 그 다음에 얘가 예전에 뛴 거나 지난번 뛴 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라스트에 걸음이 무너질 확률이 높죠. 쉽게 못 가는 데다가 주로까지 얘가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축은 아이스스타예요. 좀 사지를 좀 벌리고 뛰죠. 지금 제가 그런 말씀 1, 2, 3 경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BJ 스톰이나 이런 것들이랑 얘랑 비교해 보면 뭐 아까 얘기했던 월드참 뭐 이런 것들이랑 이 아이스랑 비교하면 얘는 사지를 다 벌리고 뛰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가지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런해야죠. 발을 쓸 때 가지런하게 모아줘야 되는데 다 벌린다 그럴까요? 좀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얘가 뭐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극복해 주는 게 뭐예요? 동체, 힘이에요. 힘이 있어요. 거기다 얘가 순발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순발력이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얘가 주폭이 크기 때문에 성큼 앞에 있는 말들을 따라가요. 선행 갈 정도의 스피드는 아니지만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얘가 갖고 있는 그 스피드를 보면 선행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폭으로 가는 거죠. 주폭으로. 그냥 만약에 선행을 실패하더라도 얘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어떤 말이 안쪽에 다 있어도 외곽으로 가도 되잖아요. 거기다 힘이 있기 때문에. 축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송암내에서도 지금 제가 이마필 뭐 깡돌이한테도 지고 지난번 포사한테 졌는데 이게 인기마에 이게. 거기다가 뭐 조교 보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지금 이 키즈데이 그 다음에 경부대검 이런 마필들이랑 동반 스포를 해가지고 따라도 못 가고 헥헥거리는데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가 된다고요. 그럼 상대가 그만큼 약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경주의 복병마는 이 나이나이입니다. 나이나이. 얘도 보면 능력 없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견주어 보면 얘가 지금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기록 같은 거 보세요. 액톤 질주, 원평고도, 삼정 타퍼즈 이런 경주는 뭐 복병마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티즈 바로우즈, 스피온 이거 보스 째잖아요. 천상강호 1700.
근데 얼만큼 얘가 이제 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느냐인데, 사정권 안에 들어가요, 이번에는. 근데 좀 차분하게 좀 타야 되겠죠. 빠른 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에너자이저 오고 뭐 이런 마필들, 킨나이언 이런 마필들이 앞에 가려고 길을 쓸 거거든요. 길을 쓰는데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쳐졌다가 얘네들이 힘을 쓰고 갔기 때문에 라스트 힘이 무너져. 그럼 그걸 이용을 해야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도망간다고 나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걔네들 힘쓰고 가는데 뭐하러 따라가요. 힘도 없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경주는 좀 패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들 말 컨디션 보지 말고 능력으로 가십시오. 능력이나 전개로 가십시오. 이 경주는 저는 포기하는데 뭐 추천드릴 말도 없어요. 추천드릴 말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 경주의 선행이 누구냐면 세렌디파티아입니다. 세렌디파티아가 선행을 갑니다. 근데 이 마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참 저렇게 생겨서 왜 안 뛸까? 맨날 이것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플라이스타? 그 박태준 기수가 있는 플라이스타. 그거랑 거의 흡사해요. 주행 자세가 약간 높아요. 근데 얘가 여태까지 선행을 가본 적이 없어. 선행을 가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안 돼. 선두권에 붙어간 적은 있어요.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월등한 순발력은 아닌데 한 13초 8, 9 정도 갖고 있는데 이 경주에서 그거보다 빠른 마필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밀고 나올 수 있죠. 얘가 이제 그 가속이 없는 애기 때문에 고개가 높아서 나오기는 빨리 나오는데 가속이 없어. 근데 누가 탔어요? 김옥성 기수가 탔어요. 죽기 살기거든요. 일단 가보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상대 말이 없어. 이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건 얘가 왜 추천을 안 드리냐면 얘가 가속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무리해서 갈 거거든요. 무리 잔뜩 했는데 누가 와서 넘어가. 그러면 끝이에요. 무리해놓고 끝이라는 거죠. 힘은 힘대로 다 썼는데 누가 와서 그걸 또 아니 최악의 경우가 넘어가는 거고 누가 와서 댐비면 그나마 좀 나아요. 이렇게 댐빌까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댐빌까봐 문제가 되는 거죠. 넘어가지 못할 거거든요. 월등한 스피드 갖고 있는 마필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컨디션은 아니지만 1번 이 럭셔리킹이 그나마 조금 센데 얘는 그러고 컨디션이 아니어도 항상 뒤에서 올라와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전개를 세렌디피아티가 가면 누가 가면 빨리 가요. 근데 또 거기 쫓아가면 안 되죠. 근데 김효정 기수니까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 힘 다 쓸 때로 쓰고 이제 럭셔리킹이 나한테도 올라오는데 얘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주는 포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컨디션 아니에요. 뭐 신마 뭐랑 동반 스포하는데 라스트에 보니까 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KN도 언더킹이 있고 이거 뭐 뛴 게 뭐 있어요. 맨 그만큼 뛴 거고 이마피 예. 지난번에 최병민 기수가 1번 기트에서 뭐 더 이상 잘 탈 수 없잖아요. 뭐 금화크리시 뭐 이런 서울 크라운 인기 7, 8위권의 말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인기 7, 8위권이 들어왔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인기마들을 예상가나 예상지들이 인기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능력.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거기에 뭐 이론이지만 예. 사실 7, 8위권 예상을 잡는다는 게 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마필들이 7, 8위권이 그동안 능력을 쫙 보여줬나? 뭐 못 찾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능력을 보여준 게 없는데 그냥 최근에 보여준 능력이 최고죠. 우선이죠. 근데 얘 보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마이티 굿이야. 이거 쟤는 얘가 탱자 이긴 말이죠. 탱자 이길 때 코차로 이겼어. 코차로. 분량 20% 주로 해서 선행 가는 탱자를 신마 탱자. 지난번에 3차 그 인기 3위가 제가 이거 믿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믿지 마요. 물론 이경주 상대가 너무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기 안 했으면 왜냐하면 얘도 인기말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2번 이 KN 원더킹, 5번 이런 마이티굿 이거 인기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용암보스도 마찬가지고 원평킨 이기고 지난번에 월드스리 에너자이저한테 좀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근데 얘가 지금 이 조교를 제대로 못했을걸요. 예, 조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한번 습보를 하긴 했는데 그 습보가 그렇게 그런 탄력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할 게 없어요. 뭐 1번 럭셔리킹을 인정한다 그래도 2번, 5번은 기본권으로 여러분들 배팅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기만데 상대가 약한데. 그래서 4번 세렌디파티아가 선행을 가니까 선행을 가서 얼만큼 버티느냐. 장담은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경주는 쉬어가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400m고의 혼합 4군입니다. 재밌죠, 이 경주도? 보니까 뭐 제가 서울경마에 몸을 담고 있는데 서울경마 예상가들이 꽤 많거든요. 10몇 명이던데 어디 있더라? 예, 뭐 그렇다 치고 이 그레이트 썬더라는 말이 인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 보면 이제 잡았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 애니 기븐 세터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맞아요. 기억난다. 무슨 리미티드급 경주에서 한 마리가 이제 3인가 온 게 전부 그러니까 뭐 G3, G2, G1 이런 그레이드급 경주에서 입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혈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치가 낮은 마필이다. 근데 얘네들이 왜 기대치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예전 그 혈통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다. 퍼펙트 뭔데 그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보면 이게 자꾸 여러분들 이런 애들을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 이런 애들이 그냥 그런 거예요. 오리가 한강을 떠다녀요. 근데 정말 평화롭죠. 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근데 그 떠다니기 위해서 발을 엄청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노를 져야 되죠. 발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썬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상가들이 말이 뛰는 걸 보니까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만 보는 거예요. 나무만 보는 거지 전체적인 숲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이 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하여튼간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 애니 기븐 세터데이의 그 자마들이 리미티드 경주에서 3착인가? 그게 3착인가? 하여튼간 순위에요. 우승은 안 해요. 우승은 아닌데 3착이니까는 그게 이제 그 혈통 정보에 나오겠죠? 착순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한번 평균이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그게 뭐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세세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또 혼나니까 세세하게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거는 뭐 들으면. 근데 그거는 아마 그분들도 관계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꺼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아마 관계자들도 왜냐하면은 그냥 싸게 주고 좀 등치 좋으면 힘으로라도 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싼 맛에 구입해 오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사와서 보니까 이런 어떤 단점들이 있어. 알고 있을 거라고요.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모르지는 않겠죠. 뭐 설마. 근데 이런 것들이 액면이 있으니까 그래요. 액면이. 계속 15초. 물론 그것도 전혀 통용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따라만 다녀요. 그러니까 배터에게는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3착, 4착 와요. 그러면 아까워요. 다음에 또 그 말을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뭐 혈통도 무시할 수 없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체형. 그게 체형이 뭐예요? 혈통이죠. 거기다가 뭐 발 쓰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다 복합적인 요소가 되는 거
되는 거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강 챔프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선 조심하셔야 될 마필 7번 퀵실버 키튼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마필들도 보면은 그 15조에 뭔데 그것도 잊어버렸네. 그 성질이 칼칼해요. 그걸 누그러뜨려 줘야 돼요. 근데 그 문세영 기수가 귀여운, 제가 이제 그 장면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인기 1위였었어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타고 선두들러서 나와서 선두권에 붙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가요. 선행마가 워낙 빠른 게 있어서 선행을 못 가요. 갈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그 붙어가지고 라스트도 꼴찌 와요. 꼴찌 왔어요. 한번 볼까요? 임마필이 지금 6경주니까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인기 1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13마리 뛰어가지고 13차 가요. 10차 가요. 1.6배요. 단승식 1.6배. 이게 2021년 12월 19일입니다. 이때가 코로나였을 때인데 왜 그랬지? 이때는 경마를 했었나요? 배당 볼까? 예, 이 배팅액이 있는 거 보니까는 했어요. 경마를 했던 때요. 인기 1위에 1.6배, 단승식 1.6배, 연승식 1.4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레이트 썬더예요. 근데 그거를 임다빈 기수가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즘에 최근에 임다빈 기수의 어떤 굿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어를 한다니까,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예상하는 사람이, 예상기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 어떻게 탈지. 단지 예측을 하는 거죠. 박태준 기수가 타면은 두 번, 세 번은 볼 거다. 누가 타면 이렇게 탈 거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죠. 기수밖에. 나 잡고 갈 거야. 취입할 거야. 선행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근데 임다빈 기수가 이마피를 타고 다 이렇게, 임다빈 기수 13초에 5% 건조죠. 13초에 뛰었고, 또 13초 9에 3차 고고, 지난번에 15초 건조에 3차 고고. 뭐에 바닥에 있었잖아요. 바닥에. 이거 봐요. 15초 때 바닥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느려요. 얘가 갖고 있는, 바닥에 안 있어요. 붙잡고 있어도 7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8마리 뛰기 때문에 안쪽에 1, 3, 5, 6, 1, 3, 5, 6, 7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사정권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예상을 안 하면 어떻게. 못 들어올 때 못 들어오더라도, 일단 이런 말들을 인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요. 인기권에. 그리고 다른 예상가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경주는 퀵실버 키튼을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뭐 재미없죠? 4번. 주손명분 지난번에 선행 가는 거 보세요. 임다빈 기수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날라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행을 가니까 성공을 한 것 같지만 본인들은 아니거든요. 배터 입장에서는 2착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쌍승식 한 사람은 죽지만 복승식 기준으로 말하면 성공을 했어요. 그죠? 성공을 했어요. 배터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안에 관계자들은 우승을 놓친 게 아까워요. 왜 놓쳤냐고요.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뭐예요? 빠릿빠릿해요. 성질이 칼칼해요. 근데 몸이 경직돼 있어. 리듬감이 없어요. 그런 말을 무리해서 선행 가면 결국엔 덜미 잡혀요. 예. 오늘도 뭐 얘네 두 마피를 아니면 뭐 이 경주에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손명군이 선행을 또 가서 무리를 해. 그러면 이번엔 문학태핏이 잡혀요. 잡힐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13% 주로였잖아요. 이번에 주로가 무겁다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에 인사말에서 주로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마필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오전에 여러분들이 선행마들의 어떤 그 걸음을 보세요. 입상률보다도 걸음을 보세요. 걸음을 보기 힘드시면 마지막 200m 활용 타임을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인 기록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 무너지면 이런 문학태빛이 올라온다. 파노라마 킨 있고. 저런 비가극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3차 볼 때 한번 이제 추천드렸어요. 인기 꼴찌 올 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제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 자체가 얘한테 어울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얘는 부드러운 걸 갖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얘도 채공이 있어요. 채공. 그러니까 이 비가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건빛 같은 데 가서 동영상, 조교 동영상 한번 보세요. 매번 내주로에 펜스에다 대놓고 두들겨 패고 맨날 습보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외주로로 나와서 했어요. 외주로로 나와서 그 중간에 똑바로 잘 뛰어다녀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주행자세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채공이에요. 채공. 느려요. 모르죠. 이제 느린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컨디션? 힘이 찼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발이 빨라질 수는 있어요. 조금.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채공은 변할 수가 없어요.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타야 돼요. 편하게 타는데 얘는 뭐 이제 모래 적응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이경주에서 싹 무시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2번, 4번, 7번이 이렇게 앞에 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1번,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손몽군이 선행을 또 무리해서 간다? 2번 배달이 켰는데도 지금 여기서는 선행을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4번이 더 그 스피드는 좋아요. 4번이 선행을 가는데 크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2번이면 같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드는 겁니다. 같이 2번, 4번이 나왔어. 나왔으면 얘는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얘가 스피드가 좋죠. 4번이. 밀고 나간다고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만큼 되는 얘야. 지난번에 탁 나오니까 내가 선행이야. 그러니까 일찍 잡았어. 주로까지 도와줬어요. 모든 조건이 좋아졌는데 나한테 덜미를 잡혀. 근데 이번에는 주로도 얘한테 불리한데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힘을 어떻게 쓰느냐야. 꼭 배다리 캔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배다리 캔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그러는데 지금 봤을 때는 배다리 캔디나 7번 누구예요? 리치가 이런 마필들이 안쪽 내측에서 얘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빨리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질 수 있다. 파노라마키는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이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고 복병은 지금 비계아크예요. 그 다음에 이 정상 킹덤인데 이 정상 킹덤이 이 1700에서 그 취입이 안 됐다고 해서 1400에 왔는데 이것도 인기 잡을 말이 없어서 아마 그 예상 뭐 8마리밖에 안 되니까 3마리 한번 지워볼까요? 뭐야 리치모 지울 게 없는데 돌격 앞으로도 못 지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상 킹덤부터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팅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근데 이마필이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700에 어울려요. 장거리가 남들 힘쓸 때 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걸음 아마 그 지금 경마공원에서 걸음 느리기로 3손가락 안에 들어갈걸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맨날 이마필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멀로기수 탈 때 주로가 뭐 그때 불량주로였었는데 다시 하여튼간 주로가 아주 질척거릴 때 이런 주로에서 힘 한 배만 하면 나체도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날라올 때 보면은 시원하게 날라오잖아요. 근데 늦잖아요. 왜냐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근데 1400이에요. 저 뒤에서 언제 날라와요? 앞에 말들이 쓰는 말이에요. 쓰죠. 정상 뭐 이런 것들을 쓰긴 쓰는데 쓰더라도 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타이밍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몰고 따라가야 되는데 몰고 따라가서 얘가 힘써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이경주는 누구죠? 말 이름도 잊어버렸네. 두손몽군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오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배팅 이런 경주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5군인데요. 이 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축을 선정을 하면 지난번에 뭐죠? 하이퍼카에 D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더블데이커 7번이 들어와서 터졌죠. 축은 세워놓고 후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배당이 좀 꽤 나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 경주도 그런 경주예요. 일단 이 11번 플라잉 아테나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문세영 기수 2착 2번이죠? 2착 2번 오고 문세영 기수가 2번 오고.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되는 말입니다.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안 드렸었나? 얘가 갖고 있는 그런 걸 보면 그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암말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을 보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저게 어느 순간에는 뭔가 하자가 없어요. 발 쓰는 것도 하자가 없고 크게 하자가 없는 마필이에요. 그 정도로 흠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마가 완벽한 게 없거든요. 완벽한 말이 없거든요. 다 어디든가 보면은 이렇게 뭔가 조금씩 흠이 있어요. 근데 그 흠이 과연 경주력에 얼만큼 지장을 주느냐인데 얘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크게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필이 뭐냐면 순발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문세영 기수가 그냥 타이트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앞선에 붙어가지고 가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앞선에 붙어가지고 13초 3, 13초 7에 와일드 삭스, 한평요왕 이런 기록도 보면 15초고 23초 3 기록도 기록 같지도 않은 기록이죠. 근데 왜 그러냐? 얼마 전에 그 남산 너브라는 마필이 1400에서 맨날 못 따라 1700 힘을 안배할 여지가 있으니까 490km, 500km가 나가는 마필이잖아요. 얘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역 기술가 안착했어요.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얘가 순발력이 기본적으로 없진 않아요. 보면 좀 선입권이 5번이 선행을 간 다음에 나머지 그 선입권이 두터워요. 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3번, 4번, 6번, 8번, 10번, 11번, 12번, 8마리. 1번, 7번, 9번, 얘네들만 순발력이 떨어지고 나머지 마필이 이 건이 두터워요. 두텁다는 건 뭐냐면 두텁든 안 두텁든 간에 이 11번 플라잉 아테나가 꼬바리에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심한 배할 시간적 여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정권에서. 근데 그동안은 어땠어요? 그냥 추구장창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축으로 가시되 얘가 만약에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못 뛰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못 뛴다. 그러니까 초반에 막 밀고 와서 힘을 다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제가 잘못 짚은 거죠. 근데 겉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플라잉 아테나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서 힘을 안 받. 여기 힘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스토머리오예요, 러닝 넘버, 블랙 마스크, 홀리데이 참. 누가 힘 있어요? 세네 왕제? 이거 선행가요? 머탱 파워? 선행 못 가면 죽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축으로 가는데 누가 올지 몰라요.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에서 그냥 소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경준 소액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있어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면, 이제 3번 러닝 넘버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요 바디스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디스타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런 8마리인가 9마리 뛰었죠? 8마리인가? 8마리 뛰었죠. 이런 경주에 또 왜 몰고 나오냐고요. 참 진짜. 그냥 처음부터 딱 붙들면 되죠. 그건 도망가니까 그래요, 앞에서. 그럼 결국에는 힘쓰고 뒤에 있잖아요. 힘쓰고 뒤에 있어요. 근데 얘도 보면 오늘은 어디 있어요? 11번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 빼놓고 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4번 게이트예요. 힘 한 배 하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혁 기수가 어떻게 전개하느냐, 박상호 기수가 어떻게 전개하느냐, 초반에 스타트에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벌써 스타트 고 해서 기수들의 액션이 이미 그 50m, 100m 안에서 다 끝나버려요. 이런 말들은. 뭐 다른 말들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은 거기서 그 승패가 끝나버린다니까. 결론이 벌써 나와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5번이 선행을 가면은 다 비슷비슷한 순발력인데 사정권 안에 있는데 굳이 이제 봐요. 내가 자리 좋은 데 가려고 막 밀고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토머리어입니다. 2번이죠. 이거 보세요. 장춘일 교수가 선행가, 따라가, 별짓을 다 했는데 지난번에 딱 이렇게, 이거 타이밍이거든요. 사이즈가, 사이즈. 근데 오늘도 뭐 좋기 때문에 일단 2번 게이트니까요. 얘가 좀 늦긴 늦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11번 플레잉 아트나 바디스타부터 느려요. 근데 이 안토니오 기수도 일단 선행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한국 경마에 완전히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 선행은 아니더라도 앞에 붙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몰고 나갈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몰고 나가서 뭐 5번 뒤에 딱 붙어 있으면 5번이 최고 작기 때문에 주로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은 그냥 밀려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뭐 약하잖아요. 그럼 이런 아델머스팅이란다. 9번 멋쟁파워입니다. 데뷔전때 한번 따라갔어요. 그거 상대 약하기 때문에 취입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 선행 못 가니까 죽잖아. 지난번에 1700 가서 불량주로 해서 선행 가요. 얘 여기서 선행 가요?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5번이 월등히 빨라서 얘가 그렇게 넘어가려면은 힘을 써야 돼요. 힘을 무척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로 해서 불량주로 해서 힘쓰는 거가 지난번에도 힘쓰고 가잖아요. 불량주로 해서 그런 여파가 있다. 이번엔 좀 컨디션도 아니에요. 10주 만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필이 이 홀리데이 참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3코나부터인가 서둘러 나오죠. 왜 서둘러 나올까요? 근데 라트에서 걸음이 뭐 같이 들어갔어요. 다. 물론 이제 주로가 무거워서 기록면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라고요. 14초 5예요. 14초 5라는 거는 근데 그 경주 내용을 보면 막 7, 8마리가 우르르 몰려 들어가죠. 다 그 사정권 안에서. 근데 14초 5예요. 이런 게 주로가 느리는 겁니다. 무겁다라는 겁니다. 다 탄력처럼 보여. 다 무르르 몰려 들어가니까 탄력처럼 보이지만 막상 기록을 보면 14초가 넘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초 중후반이면 13초 8, 9, 40으로 14로 넘어가면 예, 그거 주로 무거운 거예요. 주로가 무겁다거나 아니면 말들이 걸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마필은. 요 마필은 무조건 2번, 3번, 5번이요? 6번은 무조건 낑겨 놓고 가세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뭐 다른 마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배팅의 어떤 그 강도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1400입니다. 14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이 초인 강자입니다. 또 그런다. 이게 예전에 그 송재철 기수인가요? 1700에서 이게 18초 말 뭐 K의 원더킹인가 뭔가랑 입상할 때 그냥 그런 식으로 타면 돼요.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 조한별 기수 왜 밀고 나오냐고요. 송재철 기수도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잘 타더니 그 이후에는 막 밀고 나와요. 막 밀고 나온 건 아니지만 가는 대로 다 놔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이제 52kg의 부담 중량은 이점이 있고 좀 뒤에서 와요. 얘가 거의 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를 축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축은 6번 이제 그 시크릿 보스입니다. 시크릿 보스인데 일단 대사리는 가져가야죠. 대사리는 가져가는데 10번이 초인강제 쪽에 조금 치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체중만 뭐 이런 것들, 체중만 뭐 많이 불지 않거나 뭐 정상적으로만 나온다면. 대사리는 선행을 가는데 지금 얘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지난번에도 눈에 안 차더라고요. 컨디션이. 원래 이런 말들은 껍데기 보면 안 돼요. 몸이 등치가 있고 느긋하고 유연하고 이런 말들은 껍데기 봐가지고는 몰라요.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윤승할 때까지 기수가 기승했을 때까지 기승자가 기승했을 때까지 컨디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마필들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뜬글뜬글해요. 뜬글뜬글한데 막상 실전에 딱 들어가면은 전혀 안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들 뭐 좀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가끔. 이런 말들은 조심해.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이렇게 선행을 간다라는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희한. 왜냐하면 선행마들은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칼칼하잖아요. 막 스스로 막 뛰려고 그러고 막 난리를 피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조교 때도 보면은 그냥 덜레덜레 다녀요. 근데 선행 가잖아요.
선행은 아니더라도 뭐 지난번에 선행이고 이렇게 앞에 붙어요. 이런 마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2번 장산 포이즌인데 이렇게 이 장산 포이즌은 정말 안 맞는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전에 이제 박태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 여기서 선행은 어떻게 가닙니까? 뭐 장산 뭐 가든가 탱크인가 뭔가 장산 탱크 가드가 있어가지고 선행 못 갑니다. 근데 선행을 장산 가드가 갔는데 넘어오죠. 넘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가 장산 가드고 얘가 장산 가드고 얘가 장산 포이즌이면 저 건너편에 가서 얘가 선행 가운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이 장산 가드가 얘를 돌아 나오죠. 네, 돌아 나와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모래를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얘는 목이 짧고 고개를 높이 들고 뛰고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안 가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문세영 기수인데 왜 여기서 선행을 못 가겠어요? 뭐, 거기다 외곽 11번 게이트인데, 무조건 선행이죠. 안 가잖아. 못 가잖아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겁니다. 그냥 꼴찌 오잖아요. 그거예요. 그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런 거는 저도 몰라요. 물론 뭐 다른 마필들하고 분석 비교는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얘가 여기서 선행을 못 간다라는 걸 정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면 선행을 갈 거다 그러는데 스타트 나와서부터 딱 안쪽에 있는 말 보고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선생 못 가겠다 싶으니까. 문세영 기수는 이 마필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400 두 번 뛸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무뎌지고 한 번은 쉽게 가니까 뛰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자기가 또 타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리해서 선행 가면 내가 죽어. 차라리 따라가자 그러는 거죠. 따라가니까 어때요? 말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 피자 모래 맞고 막 말은 끌고 산코나 돌 때 벌써 이미 말은 퍼져가지고 그거를 왜 지난번 걸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선행 가냐고요. 가려면 가죠. 대살이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축을 시크릿보스로 잡는 이유가 얘가 선행을 죽기 살기로 가면 대살이 죽어요. 저 원대 K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전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대사리가 선행 가고 그냥 장산 포이즌하고 원더케이가 따라가는 그러면 완전히 제 예측은 빗나간 거예요. 전개는 빗나가기 때문에 안 맞아버려요. 이러면은 예. 근데 성향들이 지금 김용근 기수나 박태종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밀고 나온다니까. 워낙 예를 들어서 대사리가 월등하게 빠른 순발력이 아닌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맞먹어요. 세 마필이 순발력이. 얘네들 셋이서 순발력이 많아요. 장산 포이즌이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 대사리가 있고 장산 포이즌이 있고 원더케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비슷하고 얘가 조금 느려요. 그럼 얘가 여기서 가운데로 뚫고 나간다고 이렇게. 그럼 얘네들 셋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누가 앞에 가든지. 딱 선점할 수 있는 마필이 그나마 1번이기 때문에 제가 1번은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지금 최악의 경우가 이런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경주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번 원더케이입니다. 원더케이. 제가 아까 두손 장군 말씀을 드렸죠. 얘도 보면 지금 18번을 뛰면서 우승 2번, 준우승 3번 했어요. 근데 포와 15% 주로 해서 2번 우승하고 14%에서 1번 준우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유승환 기수가 건조주로 해서 1번, 송재철 기수가 1번. 맞나요? 3번은, 양호 다습주로네. 2번은 양호주로 다습주로 1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면은 일단 주로는 얘를 안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는 데다가 누가 타고 있죠? 예. 두손 장군 말씀드려요. 몰고 나간다니까. 얘 몰고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크릿 보스입니다. 그냥 최악의 경우를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셋이서. 최악의 경우를 기대하면
날라올 수 있는 마필 누가 있어요? 일단 초인강자예요. 초인강자 있고 퍼펙트 파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펙트 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군전인데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섀도우 퀸이에요. 섀도우 퀸. 그냥 초인강자 같은 경우는 상대를 세게 때다녔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높이 평가하면서 나머지 마필들은 좀 받치고 가는데, 선행만은 일단 대살이다. 그 다음에 초인강자가 늦게 올라올 걸 대비해서 뭐 다른 마필, 뭐 퍼펙트 파워라든가 뭐 땡큐 대천은 좀 너무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2000살? 이건 뭐 기복이 너무 심한 마필이고, 예. 그렇게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토요일 5월 28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